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이미 Hands-on Programming with R, 손에 잡히는 R 프로그래밍 환경까지 했습니다. 이제 파트 3인데 파트 3 끝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챕터 7 그런 제지역과 프로그램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한 슬롯 머신 같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 주사위 한 쌍을 랜덤하게 굴렸던 것처럼 샘플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가지 심벌을 랜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는 일반적인 슬러시 머신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 다이아몬드 DD 7 트리플 바 BBB 더블 바 BB 싱글 바 B 체리 C 숫자 0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심벌들 랜덤하게 선택되고 각각은 서로 다른 확률로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함수를 우리 만들자라는 말이에요. 우선 여기 슬롯 머신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그 슬롯 머신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함수 만들고 나서 그 if else까지 해서 여기 lookup 테이블 포함되고 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머신 물론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제가 우선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럼 get symbol부터 시작합시다. get symbols 이거 이름 되는 거요. function 함수 argument 없이 will 이렇게 원 같은 대로 생각해 주세요. dd 7 BBB B C 하고 0 남아 있습니다. 0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샘플
만들기 위해서 will 사이즈 이 중에는 사이즈로 3개 넣어야 되고 항상 replace 되는 그 다음에는 probability 만들어야 돼요. probability 개연성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개연성으로 C003 003 006 0.1 0.25 0.1 01 하고 0.52 되는 대로 합시다. 예. 계속하면 그럼 get symbol 이런 식으로 눌러도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run 하면 첫 번째 랜덤 나왔던 거는 B00 였어요. 다시 한번 get symbols만 한번 사용하면 그렇죠. 이제 늘 바꾸고 있을 거예요. get symbol 함수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입 비디오 복원 기계에서 조사한 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슬롯 머신은 한 리포트가 비디오 복원 게임기에 배당률을 테스트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 잠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조사는 달러당 92센트 정도를 돌려준다고 주장했지만 리포터 달러당 40센트 정도만 돌려주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맞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실천 전략 사용법,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는 if와 else 문 사용법, 값을 찾기 위한 검색 테이블을 만드는 법, 반복적인 작업을 위한 for, while, repeat 문 사용법, R의
입체 지행 프로그래밍을 위한 S3 기법 사용법. R 코드의 속도 측정법, 빠르고 벡터화된 R 코드 작성법. 오케이. 마지막으로 후에 프로그램 다 되면 플레이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플레이 함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먼저 세 가지 심볼을 랜덤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심볼의 다른 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 getSymbol 펑션 이미 만들었고 계속해서 매니토바 슬롯 머신은 복잡한 상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세 가지 심볼이 모두 같은 모양일 때 세 가지 0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외, 같은 종류의 바가 3개 나오는 경우, 오케이. 하나 이상의 쉐리가 나오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아무런 상금도 못 받아요. 상금은 심볼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다이아몬드의 유무에 따라 바뀐다. 다이아몬드는 와일드 카드와 같은 지급된다. 즉, 플레이어의 상금을 높일 수 있다면 다른 심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7DD가 나온 플레이어가 있다면 DD를 7로 바꾸어 질이 3번 나온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체리가 나오지 않으면 DD를 쉐리로 바꾸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0D 0과 같은 꽝이 0C 0과 같이 상금이 있는 조합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다. 다이아몬드는 또한 다른 면에서 특별하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상금을 2배 만들어 준다. 따라서 77DD는 실제로 777 이렇게 7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7이 3개인 경우에는 80불을 받지만
7이 2개고 DD가 하나인 경우에는 160불을 받는다. 7이 하나고 DD가 2개인 경우에는 여기에 또 2배를 적용해서 320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DD가 나오면 이게 바로 잭팟이에요. 원래 상금은 100불이 배를 3번 하게 되고 결국 800불을 받게 됩니다. 플레이어 함수를 만들려면 슬롯 머신의 심볼을 만드는 getSymbol 함수의 결과 여기 있는 표에 달라 정확한 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서 프로그램은 R 스크립트 혹은 함수로 저장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스쿨라는 이름의 함수로 저장할 것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상금, 그 아래와 같은 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쿨을 이렇게 D 세 번 D 하고 800을 나와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프로그래밍 가면 play function symbols get symbols print symbols 그리고 score symbols. 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플레이에서 print라는 새로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플레이가 마지막 줄에서 결과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심벌을 선택되었는지 알려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print 명령은 비록 함수 내에서 호출되지만 콘솔창에 결과를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자, 다시 이동할게요. 슬롯머신 결과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단순한 전략 하나로 이것을
쉬운 코딩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간단한 서브 테스트들로 나눕니다. 구체적인 예제를 사용합니다. 가능한 방법을 자연어로 정리하고 그것을 R로 바꿉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 간단한 서브데스크들로 나눌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가 수행할 단계별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명령들을 모두 수행하며 매우 복잡한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단계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단계 혹은 서브태스크를 먼저 정리하면 프로그램 작성이 훨씬 쉬워진다. 각 서브태스크는 따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브태스크가 좀 복잡해 보이면 이 서브태스크를 다시 더 단순한 서브태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R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서브태스크로 나누면 이미 존재하는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R 프로그램은 순차적 단계와 병렬 처리라는 두 가지 종류 서브태스크를 포함합니다. 순차적 단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련의 순차적인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래 플레이 함수는 여기 플레이 함수 맞아요. 여기 같은 방법을 다룬다. 먼저 세 가지 심벌을 만들고 단계 1 콘솔 창에 표시하고 단계 2 점수를 계산합니다. 단계 3 순차적으로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R 스크립트 혹은 함수의 단계를 순서대로 잘 배치해야 합니다. 병렬 처리, parallel case, 병렬 처리. 세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슷한 작업들을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은 입력에 따라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응하는 알고리즘으로 한 방법 죄송합니다. 다시
이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응하는 알고리즘으로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심볼이 같은 종류의 심볼이 3개 있다면 스코르 함수는 상금을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에 심볼이 모두 바 모양이라면 두 번째 방법을 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종류도 아니고 모두 바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스코르 함수는 한 번에 이 세 알고리즘을 모두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볼의 조합에 따라 한 번에 한 알고리즘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와일드카드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일단 와일드카드로는 고려하지 말고 단순히 상금을 2배로 하는 것만 고려해 주세요. 스코르 함수의 단계들을 플레이 함수에 추가하는 것은 완전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위한 일종의 전향을 보여줍니다. if문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럼 병렬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일종의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if문을 이용해서 이런 갈림길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if문을 R이 특정 상황에 특정 길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어로는 만약 이것 this 참이면 저것 that 하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론어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this 캡처는 true 혹은 false로 계산되는 논리 테스트거나 R 표현식이 어야 한다. 만약 this true라면 R은 if 문 다음에 이어지는 괄호 사이에 있는 진짜 힘든다. 모든 코드를 실행합니다. 만약 this가 false라면 괄호 사이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넘어간다. 예를 들어 남 우리는 여기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잠깐 할게요. 수업 때는 하지 않았는데. 그럼 if num 0 그러면 num so if that is less 그럼 곱하기 minus 1. 그래서 만약에 그 number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true라면 그러면 num의 0과 1 곱해서 num을 양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num을 minus 2 하면 그럼 run하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뚝 나와요. 근데 만약에 num 4라면 그럼 이거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false라서 r을 스킵해요. 다시 한번 그 논리 연산자들 있습니다. if문의 조건을 true 혹은 false 중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만약 조건이 true나 false의 벡터로 주어지면 if문은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벡터의 첫 번째 원소만 사용합니다. any와 all 함수를 논리형 벡터에서 하나의 true 혹은 false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if문 안에 코드를 한 줄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괄호 사이에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num 객체를 양수로 만드는데 여러 줄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주 같은 라인들 num이 임수인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문장을 출력합니다. 이 코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num -1 if num is less than -1 then print num b
임수 네요. 네요. 그리고 프린트 걱정하지 마세요. 고칠 겁니다. 그 다음 남 곱하기 마이너스 1 프린트 이제 남이 양수입니다. 런하십시오. 그럼 남이 임수네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퀴즈. 퀴즈 첫 번째 퀴즈라면 그럼 x로 1 정했어요. if sum equals sum 그러면 x3 때 제가 2 정해요. 그러면 x에 지금 어떻게 돼요? 값이 이 코드는 숫자 2를 돌려줍니다. x는 1로 시작해서 if 문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건 식의 잠이기 때문에 x2를 실행하게 되고 x의 값은 2로 수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 답은 여기서 이 코드도 숫자 1을 돌려줍니다. 저거는 이미 잠이라는 것만 빼면 퀴즈 A와 코드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다른 초건을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if 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x는 2의 값을 갖는다. c는 마찬가지 2요. 다시 한번 코드는 숫자 2를 돌려줍니다. x는 1로 시작해서 첫 번째 조건을 잠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부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x는 2와 같게 되고 두 번째 if 문을 만나게 될 거예요. x는 2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번에 x equal 하나 1 저거는 거짓이 된다.
따라서 x3으로 코드는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고 do if의 문에 모두 끝난다. 그럼 else statement 여기서부터 합니다. if 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는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만 거짓 일 때는 뭘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else는 거짓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if 문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if 문과는 대응기를 이룬다. 자연어로 만약 이것이 참이면 플랜 A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플랜 B를 실행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 언어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this가 true일 때 R은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두 번째 코드 실행하지 않습니다. this가 false일 때 R은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첫 번째 코드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 그러면은 A 3.14이라고 하고 trunk 함수는 사용해서 소수점 이해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if as 한번 사용할게요. if that is greater than 그래서 더 큰 거야. 그러면 A A plus 1 else라면
A 트렁크 A 그리고 A 보여줘 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3이죠. 만약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 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else 바로 다음에 if를 붙여서 if와 else문을 여러 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 B 둘 다 하나로 정했습니다. if A, B보다 더 크면 그러면은 print A wins. 그런데 else if이라면 B A보다 크면 print B wins else print tie. 그럼 이 라인들 런하면 지금 tie 나와요. 그럼 제가 이거 5로 바꾸면 그럼 tie 아니고 A윈이라고 나올 거예요. 다른 if 조건 중 하나가 만족할 때까지 순서대로 찾는다. 만약 잠인 경우가 나오면 나머지 if와 else문은 무시합니다. 잠인 조건 하나도 없다면 R은 마지막 else문을 실행합니다. 만약 두 if문이 서로 배타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면 if 문 두 개를 따로 나열하는 것보다 if 문과 else if 문으로 합치는 편이 낫습니다. 첫 번째 if 문에서 잠인 경우가 나오면 두 번째 if 문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슬롯 머신 함수에서 서브태스크를 연결하는데 if와 el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 스크립트 파일을 열고 그 안에 아래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최종 스코어 함수의 뼈대가 된다. 이 뼈대는 다소 엉성합니다. 실제 코드 대신에 코드의
대한 설명한 들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간단한 서브태스크로 이 프로그램을 단순화했습니다. 첫째, 세 가지 심벌이 모두 같은 종류인지 테스트합니다. 둘째, 세 가지 모두 한 종류의 심벌일 경우에 대한 상금을 찾는다. 셋째, 심벌이 모두 바인지 테스트한다. 넷째, 오불이 상금을 할당합니다. 다섯째, 쉐리의 개수를 센다. 여섯째, 쉐리 개수에 따라 상금을 계산합니다. 일곱째,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센다. 여덟째, 상금의 다이아몬드를 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트리 구조의 if 구문을 활용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서브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서브태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를 생각해보고 R로 코딩하기 전에 자연어로 서술해 보면 서브태스크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태스크는 모든 심벌이 한 가지 종류인지 테스트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서브태스크를 위한 코드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심벌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우선 실제 벡터를 만들어서 서브태스크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심벌스의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코드가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브태스크마다 심벌스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77 대신에 BB 아니면 CDD0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 검증된 서브태스크들은 스코어 함수에 결합시킨다. 만약 이런 과정을 따른다면 왜 함수가 작동하지 않은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정했다면 자연어로 이 서브태스크를 어떻게 할지 서술해 봅시다.
방법을 상세히 서술할수록 바르 코드로 바꾸는 것이 수월해진다. 오케이. 진짜 힘듭니다. 잠시 쉬고 계속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여기 이 심볼 한번 만들어서 새 심볼이 같은지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자연어로 표현한 병렬 처리 방법이다. 모든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한 어떤 방식이 가장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코딩 해야 됩니다. 다시 symbols 1 이 첫 번째 거예요. 여기 symbols 2랑 똑같아요. and symbols 2 symbols 3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거 맞으면 그러면 true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1, 3이랑 그리고 1, 1이랑 그럼 1, 3이랑 저쪽에 하고 여기서는 1이랑 마찬가지 여기도 true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은 다른 말 아니고 한번 이거 다 봅시다. true 나왔고 또 true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ymbols equal symbols 1 그럼 true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 true 나와 있어서 다행히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서 제공하는 함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기본적인 작업을 위한 더 많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래 같은 거예요. 이 아래는 여기서는 제가 쓰는 거예요. length symbols 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은 유닉 함수는 벡터에 들어있는 모든 유일한 값을 돌려준다. 만약 symbols 벡터에 한 종류만 3개 들어있다면 유닉 심볼스는 이 길이가 1인 벡터를 돌려줍니다. 테스트도 했으니 이것을 아래와 같이 슬롯 머신 코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드 이미 여기 get symbols 했잖아요.
그러면 이 get symbols 빼고 나서 합시다. same 아니면 그냥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if same 그럼 price 해당 상급을 찾는다. 해당 상금을 찾는다. As if 경우 이 바 그럼 똑같이 price 나와야 되고요. 불의 상금을 할당합니다. 할당한다. 그 다음에는 else 쉐리를 아니면 계산하다 아니면 쉐리의 개수를 센다. 똑같이 그러면 다시 price 상금을 준다. 아니면 상금을 계산한다. 두 개 남아있어요. 하나는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센다. 또는 다이아몬드의 개수만큼 상금을 2배로 한다.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and 아니면 파이프는 and과 파이프랑 비슷하게 그처럼 동작하지만 때로는 더 효율적이다. 기호를 2번 사용하는 연산자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 결과가 명확하면 두 번째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symbols 1이 symbols 2와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symbols 2와 symbols 3과 같은지 알아보지 않고 즉시 false 조력합니다. 왜냐면 false랑 true 혹은 false, false 모두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은 프로그램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만 항상 이 연산자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andand와 파이프는 벡터화할 수 없다. 즉 연산자 앞뒤에서 각각 한 가지 널리 테스트만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금은 가령 B, BB, BBB의 경우처럼 모든 심벌이 바 모양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봅시다. 그럼 다시 그 symbols이라고 이제 바꿀 거예요. symbols C B B B B B B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심벌 스펙터의 바 모양이 심벌만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널리 연산자와 불린 연산자를 사용하자. 위에서 예로 든 symbols 벡터를 이용해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어로 먼저 써보고 아래로 코딩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래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온 그 코딩과 같이 여러 개의 볼린 연산자를 이용해서 긴 테스트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파이프 symbols 1 파이프 symbols 1 BBB. 자, 이제부터 힘들지 않게 그냥 커피 페이스트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엔드 빼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만 바꿔야 됩니다. 1 대신 2 여기는 3 2 3 3 2 다 돼서 한꺼번에 다 런해 주십시오. 런하고 나서 트루는 나와 있지요. 이것 대신 또 다른 방법 있잖아요. all symbols in C
B B B B B B 아니면 네. 또 나와있죠. 그리고 빠르게 하면 또 들어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그 여기까지 사용했던 텍스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던 거는 이거였잖아요. 이것 제가 다시 한번 커피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same 이후에는 바로 parse symbols in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else if 두 번째 경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ll bus 쓰고 선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여기서 if에서처럼 그 price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럼 if 구조에서 else if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true가 되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문제는 그 첫 번째 경우에는 이미 똑같은 거 영리된 거 똑같은 거 다 잡혀 있어서 두 번째 경우에는 이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럼 서브태스크는 심볼에 해당하는 상금, 그 price, 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symbols 벡터에 같은 종류만 들어있을 때 상금은 어떤 종류의 심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DD가 3개라면 상금은 100불이 되지만 7이 3개라면 상금은 80불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if로 하면 if same symbol symbols 1 if symbol equal to dd symbol dd와 똑같으면 그럼 price 800이고 else if symbol 실이라면
이렇게 치려면 price 40이고 여기서부터 계속 할게요. 이렇게 그럼 80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BBB 나와요. 40이고 25 돼야 돼요. 여기서 책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더블 B는 5는 아니고 25로 생각해 보세요. 169페이지에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25로 고쳐 주세요. 연기라면 그럼 연기잖아요. 이것 대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 코드는 잘 작동하기는 하겠지만 작성하고 읽기에는 약간 길다. 그리고 정확한 상금을 구하기까지 여러 번의 논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검색 탭으로 나와 있어요. 안에서는 부분 집합을 추출하는 subsetting 기술을 사용하면 많은 일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subsetting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심벌과 상금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는 벡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는 심벌을 이름으로 상금을 원소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스킵할 거예요. 제가 그 대신 payouts 그 lookup 테이블 만들 거예요. 그 lookup 테이블 검색 테이블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payouts 7 BBB 40 BB 25 B 10 C 10 0 0 하고요. 그럼 이거 런 할게요. 그리고 한번 payouts 봅시다. payouts. 그럼 어떻게 나올지 이미 보여요. 계속하면 payouts subsetting 가면 DD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 payouts
1, DD 똑같이 나와요. 우선 unName 한번 사용해 봅시다. unName 함수를 왜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그 DD 다시 한번 안 나와요. unName payouts DD.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안 하면 이제 그냥 100만 나와 있어요. payouts 객체는 값들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검색 테이블, lookup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youts를 세팅해서 심벌에 대한 상금을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심벌이 DD 또는 0이거나 상관없이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래서는 이런 식으로 서브스트링을 잘 이용해서 검색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 맞아요. 심벌스는 우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 꼭 해야 하는 거는 지금 symbols C7 이거 우리 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한 번 더 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payouts symbol 1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unName payouts symbols 1 또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했던 방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우리 코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던 코드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다시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 다시 읽어봅시다. 이 payouts는 여기서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럼 이 payouts 그냥 삽입해 주세요. 여기 same까지 다 했는데 아이고요. 네, price 상금 이제 쓸 수 있어요. unName payouts symbols 1 as if or bar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꼭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안 남아 있어요. 올바스는 하게 돼서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아이고,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똑같이 한 번 더. 여기서는 얼발스 그냥 5만 추가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태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경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볼스의 쉐리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고 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탑 멈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